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언론이 본 충남 현안입니다. 주로 환경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제가 머리도 새로 깎고 옷도 새 옷으로 장만해서 입었는데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순서는 첫 번째는 충남 도정의 발자취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 충남을 위한 현안 과제이고요. 이 두 번째 과제가 끝난 다음에 충남 주요 환경 이슈,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아, 첫 번째 충남도정 주요 발자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 민선 7기의 주요 발자취를 좀 돌아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의 주요 공약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였죠. 자, 민선 7기 2년 충남도정이 걸어온 주요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7월 당선과 동시에 했던 것은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를 설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각 관공서마다 그 임산부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고, 또 주차장마다, 관공서 주차장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진 때도 이때입니다. 도내 2,773개소의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했고요. 9월에 이뤄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기구 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43개 나라의 220개 지방정부가 여기에 가입돼 있죠. 2018년 10월 달에 이르러서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 등을 목적으로 여기에 설립한 데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충남 또 아기 수당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19년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 중심의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유관순열사 서운 상한, 서운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고요.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이죠. 또 모든 도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게 됩니다. 75세 이상 버스비도 무료화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기후변화 대응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노후석탄 화력 보령 1, 2호기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되고요. 아기수당 확대 지원합니다. 24개월에서 24개월 미만으로 확대가 되고요.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고, 충청남도 예산이 7조 원 시대로 이렇게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코로나에 따른 긴급 생활안전지급도 지급되는데요. 운수업체,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양극화죠. 양극화에서 중심으로는 미래 10년 충남 전략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추진 과제에 15가지의 정책 협력 과제가 있고요. 충남 행복주택 기공식이나 충남 농민수당 가구당 80만 원, 16만 5천 가구에 지급되는 가구당 80만 원의 농민수당도 이때 양극화 해소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속가능 충남을 위한 그럼 충남 현안과 과제를 앞에 그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속가능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의 시대적 6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생태와 분권, 인권, 평등, 평화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이거 중심은 뭡니까? 빈곤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과제죠. 충남의 현황은 어떨까요? 국내의 한국 상위 10%가 소득 집중도가 4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상위 10%가 우리나라 총 인구가 벌어들이는 절반 가까이의 소득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다는 건데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 돈의 1인당 소득 격차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총생산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큰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10년도 충남 전체를 기준으로 1인당 지역 총생산이 4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9,100만 원이고요. 서산시는 5,500만 원이고 당진시는 5,400만 원에 이릅니다. 즉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부 충청남도 전체 1인당 생산액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2013년까지 계속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충남도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동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인구수를 작년 9월 기준으로 212만 명으로 212만 명으로 좀 보면 이 출생아 수가 9,431명으로 4,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인구 동향 지수로 봐도 그런데 충남의 전체 시군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살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이용률 대단히 저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도 합계 출산율이 1.57%인데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저조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되게 숫자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할까? 과제를 제가 조금 점검을 해봤는데요.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여전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충청남도에서 하는 방식, 즉 임산부 전용 창고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거나 영유아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보육 문제에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아동 전문 보건지소나 장난감 은행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나 또 꼭 성장기에 필요한 그 이런 놀이 도구 이런 것들이 좀 언제든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또 평생 교육 문화를 좀 확산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즉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충남의 복지 기준선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형 복지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교육과 주거, 일자리 창출, 육아 부문 등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의 최저복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주거를 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생활 면적, 그 주거 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일자리는 어때야 되고라는 세부 기준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충청남도가 그 농촌 이 농민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농업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계형 독거노인 등 독거노인의 돌봄 서비스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고령 장애인 대책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일본 현지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시골 마을별로 그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해서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를 왕진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같은 것들이 운영되면 일본처럼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양극화 문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내 지역 간 불평등이 좀 충청남도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의 도시화가 급진전됐고요. 충남 전체의 GRDP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충남 15개 시군에서 벌어들이는 총생산의 75%가 천안아산 서산 당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으로 가면 조금 제조 부가가치로 보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제조 부가가치의 90%를 이 서북부 지역에서 중심에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령과 같은 남부 지역 발전 속도는 대단히 둔화되고요. 또 농촌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동체는 붕괴되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수준 지수가 있는데요. 즉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 그 당연형 기준인데 2010년부터 13년까지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지역 평균 기준으로 2010년도에 아산이 최대 456.3, 천안 401.6 이렇게 되는데 계룡 9.4 엄청난 편차가 보이죠. 거의 450배 가까이 편차를 보입니다. 2016년도에 들어서서도 그 천안 426, 아산 404.0으로 계룡 12.4로 약간 편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천안과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역 내 총생산이 현격한 시군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부권에 대기업 유치하고 외투기업 유치를 하는 이런 북부권 중심의 경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에서 양승주 지사께서 또 대기업 유치와 외투기업 유치를 북부권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좀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성과로. 저는 이것을 식균 균형 발전 중심으로 좀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과 그래야 북부권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자리 지표, 고용률 63.9%,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취업자 120만 5천 명, 실업률 3.1%. 어때요? 계속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 충남의 경제 현황을 짧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대 주력 산업이 있죠. 현대자동차, 철강, 삼성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이렇게가 4대 화학 중심입니다. 4대 주력 산업입니다.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이 4개 주력 사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103조, 즉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4대 주력 산업이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즉 대기업이 몰락한다라면 충남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래요? 4대 주력 산업이 현대나 삼성이나 몇 개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6%로 전국의 최하위고요. 전문 과학 기술도 최하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입지가 어떻게 돼요? 난개 관련입니다. 공장이 입지되어 있는 데에 환경들, 주거 환경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역 산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외국인 기업 유치나 수도권 기업 유치,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파급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서 미래 10년 충남 전략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수소 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또 충남 콘텐츠 R&D 클러스터 구축 뭐 이렇게 했고 조금 더 볼까요? 해양 생태 자원 활용 국방 산업 클러스터,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천안화산 KTX 역세권, 제주혁신 파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이제 시군별로 보면 천안에는 4차 산업혁명 제조 혁신파크를 만들고 공주에는 역사문화, 보령에는 자동차 튜닝, 아산에 소형 전기 상용차 부품 산업, 서산에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 지원센터 이렇게 있고요. 도시군에는 나머지 시군에 관광단지, 뭐 국방 메카, 그 당진의 미래융복합 혁신벨트, 금산의 인삼약초, 부여의 첨단 바이오 블리지 플랫폼, 서천의 이 국가 상징 모델 조성, 청양의 복합 산업단지, 홍성은 독립운동, 예산은 바이오
해양관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미래 10년의 충남의 전략 과제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좀 집중해야 되고 강소기업, 강한 그 중소기업 육성만이 살 길이고 벤처기업 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벤처기업 수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늘리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우선 그 자세한 충남의 현안을 짚기 전에 충남 도정의 주요 발자취, 즉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정책을 주요하게 해왔는데 지금 이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좀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저성장, 그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돈의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짚고 제 나름대로의 제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충남의 환경 이슈와 언론 보도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